이 약순환을 끊기 위해서 15일간만 예. 해보면 효과를 바로 보게 되면서 아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이 바뀌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직업을 바꿉시다. 당신이 주부하세요. 네. 이제 이렇게 이제 식단을 바꾼다는 게 사실은 이제 그 개인의 의사로만 된 건 아니잖아요. 가족이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저도 이제 몇 번 이제 시도를 해봐요. 식단을 바꾸는 걸. 저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1회 이식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보는데 당장 이제 어머니나 반대가 심하시거든요. 왜 새끼를 먹어야지 두 끼를 먹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식단을 바꾼다는 거는 뭐 가족하고도 굉장히 큰 그 영향이 있고 또 이제 누굴 만나더라도 밥을 먹자는 해도 안 먹기도 또 그렇고 이런 복잡한 게 있거든요. 네. 일단 가족의 반대 같은 거 없으셨어요? 아, 반대는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너무 젊었을 때부터 좀 비실비실했고, 또 막 어지러움증이 있어서 내가 죽고 싶다. 이런 이야기도 여러 번 했었고 했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내가 건강을 위해서 사실은 책을 수백 권을 읽으면서 음식을 이렇게 바꾸니까 사실은 너무 건강염려증 환자 아닙니까? 그리고 또 심지어 어쩔 때는 당신하고 나하고 직업을 바꿉시다. 네. 당신이 주부하세요. 네. 이렇게까지 했는데 네. 지금 이렇게 건강해지니까 네. 집사람이 오히려 지금은 더 좋아합니다. 특히 밥 먹을 때 물을 안 먹지 않습니까? 네. 국물도 안 먹는 거죠. 네, 그렇죠. 집에서도 젓가락만 쓰거든요. 네. 국을 안 끓이니까 주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국 끓이는 겁니다. 국 끓이고 찌개 끓이고. 오늘 뭐 끓여야 될까 이 고민을 하는데 일체 그 걱정이 없으니까 오히려 지금은 더 좋아해요. 손이 덜 가겠네요, 혹시 요리하는데. 아, 그렇죠. 예. 그냥 이제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식사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야채도 뭐 고기나 생선도 다. 예. 그럼 이제 집안은 그렇다 치고 이제 뭐 공무원도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예. 사람 만날 일도 많고 또 집단 생활이잖아요. 밥 먹으러 가자, 뭐 점심도 같이 먹을 수 있고. 아니 그래서 그런 거 어떻게 다 하셨어요, 그런 거? 아, 정말 내가 같이 근무하는 동료 직원들한테 정말 미안해요. 근데 그 대신 제가 국장으로 퇴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직원들하고도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직원들한테 음식 교육을 많이 시켰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뭐 채소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닌다든지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단 것을 안 먹는다든지 많이 전파가 된 거죠. 근데 반응이 어땠어요? 처음에 그런 거 말씀하셨을 때. 직원들 겁나게 싫어해요. 싫을 것 같아요, 진짜. 예, 싫어합니다. 근데 조금 제가 한 30세 여직원이 알레르기가 아주 심하다고. 아토피나 알레르기. 예, 아토피. 기절까지 한 적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시니어 헬스 트레이너인데 나 젊은 사람은 내가 안 하겠다 했는데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좀 도와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식사법을 가르쳐 줬어요. 3주 만에 좋아졌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고3 때부터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이 전급푸드 같은 것을 많이 먹었어요. 치킨 먹고 피자 먹고. 엄마가 주신 밥을 안 먹고. 그래서 지금은 결혼해가지고 잘 살고 있어요. 와. 그분은 30살인데 이제 그런 심한 아토피나 알레르기 이런 게 있어가지고 찾아와서 3주 만에 이제 본인이 스스로 건강이임을 느끼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겠네요. 진짜 효과가 이거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이 책에 보니까 이제 그 노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많이 기술하셨더라고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노화의 비밀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제가 당뇨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것저것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이 건강의 그 다음에 노화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자꾸 파고들다 보니까요. 저는 그래서, 4가지로 판단했습니다. 첫째, 우리 몸은 60조 개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00개 정도의 호르몬이 이렇게 분비가 되는데, 우리가 인간이 한 25세에서 30세까지는 성장을 하면서 호르몬도 늘어나는데, 그 이후는 죽을 때까지 점진적으로 감소가 됩니다. 호르몬이 감소를 하니까 두 번째로
근육 합성이 잘 안 돼요. 나이 들수록 또 근육도 감소합니다. 네. 저 늦은 나이에 운동을 하니까 몸이 뭐 제 나이에 비해서는 근육이 좀 있어 보이지만 네. 사실은 내 운동한 것만큼 근육이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네. 세 번째, 네. 근육이 줄어들면은 기초대사량이 줄어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비만해지기 쉽고 그렇죠. 예. 또 비만해지면서 네. 혈관이 막히죠. 혈류가 제대로 소통을 안 해요. 네. 그러면은 우리 몸은 36.5도에서 37.1도입니다. 네. 근데 혈류가 빨리빨리 소통이 안 되면은 혈관이 차가워져요. 네. 그래서 제가 손주는 겨울철에도 손을 만져보면은 뜨끈뜨끈했는데 네. 과거에 돌아가셨던 어머니 손을 만졌을 때는 정말로 차가웠거든요. 네. 그래서 이 네 가지 것이 원인이 돼서 네. 가장 중요한 것은 혈관 관리다. 저는 에어컨 바람을 조금만 쐬도 상당히 그 몸이 시렸어요. 네. 네, 정말 힘들었고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네. 우리가 혈관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네. 몸이 어떻게 식지 않게 할 것이냐. 그래서 여기는 올바른 식사, 네. 근육 근육운동, 네. 그리고 규칙적인 수면, 이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 세 가지를 실천하신 지가 몇 년 되신 거죠? 지금 한 5년 됐지요. 5년이요. 예. 5년 정도 하면 이제 이게 일반인들은 이렇게 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5년 정도 하면 이제 그런 부담감 없나요? 전혀. 저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서 5년인데, 네. 제가 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어느 누구나 하면은 6개월, 1년이면은 다 할 수 있는 거죠. 대단하시다, 진짜. 그 당뇨 진단을 이제 처음 받으셨을 때 치료를 이제 해야겠다 생각이 드셨을 거 아니에요? 예. 어떤 시도와 노력들을 하셨어요? 병원에서는 역시 약만 주셨지만은 그게 효과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또 뭐 여주즙, 네. 감자, 네. 돼지 감자, 그렇죠. 강황, 네. 이런 특정 음식도 소개받고 저도 섭취를 해봤어요. 네. 근데 근본적으로 이 올바른 식사법을 지키지 않는 한 어떤 음식을 먹어도 효험이 저는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당뇨에 관한 책을 읽어가면서 네. 혈당 측정기를 집, 사무실, 출장 갈 때를 대비해서 차 안에 이렇게 세 개를 두고 네. 공복, 밥 먹고 1시간 후, 네. 2시간 후, 네. 하루에 한 10번씩 이상을 이렇게 체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음식이 혈당을 올리고 어떻게 해야 혈당이 낮은가, 네. 이것을 저 나름대로 그냥 물론 책을 보면서 공부는 했지만 네. 이 실험을 한 거죠. 네. 지금은 아예 혈당 측정기가 없습니다. 6개월에 한 번 정도 병원에 가서 네. 당화혈색소 측정만 합니다. 최근에 측정한 당화혈색소는 네. 6.2. 그래서 6.5가 기준인데 6.2. 아직까지도 당뇨 전 단계거든요. 그래서 내 몸에 있는 녹을 네. 아직도 더 빼내야죠. 근데 이게 그럼 수치가 계속 감소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6.2에서는 이제 계속 머무르는 건가요? 이게? 한 5.5, 5.7 이 정도까지 떨어져야 네. 안심할 수 있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근데 지금 이제 한 5년 되셨잖아요. 예. 5년 되면 이제 거의 이제 정체 단계 아닌가요? 이게? 그렇죠. 거의 네. 이제 나이도 들고 그러니까. 올라가잖아요. 그죠? 예. 그렇군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채소를 이제 많이 드시라고 이제 강조를 계속 하시잖아요. 네. 원래부터 채소를 좀 많이 드셨나요? 좋아하셨나요? 저는 촌놈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사실은 고기가 없었어요. 네. 집에서는 거의 풀만 먹고 살았죠. 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참 좋은 식사법이기도 했습니다만은, 나이 들어가면서는 좀 먹고 살만해지고 하니까, 그 맛없는 채소를 왜 먹어 해서 채소를 거의 안 먹었죠. 거의 고기만 먹고 살았죠. 네. 뭐 이런 식생활이 결국은 당뇨와 어지럼증을 유발시킨 것입니다. 저는 맨 먼저 채소 먹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네. 그래서 저는 식탁 위에다가 저울을 두고 네. 채소를 섭취합니다. 우리 평균적으로 세계보건기구가 채소 섭취량을 한 400을 보고 있고요.
예, 400g. 예, 400g. 하루인가요? 예, 하루예요. 그럼 3kg 남으면은 130g 정도를. 그렇게 많지는 않죠. 네. 근데, 우리 한국인은 현재 한 250g. 절반 정도 먹는 거네요. 예, 이게 아주 적게 먹는다고 보죠. 근데 저는 네. 주말에 집에 있거나 그럴 때는 어쩔 때는 한 1kg 정도를 먹는 것 같아요. 채소가 너무 맛있어요. 어떤 채소를 주로 드세요?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저기, 비트, 파프리카, 네. 당근. 네. 예, 내가 이렇게 먹으니까, 네. 정말, 네. 우리 손주들이, 네. 예, 광주에 사는데, 네. 둘째 낳으면서 큰 애를 데려다가 집에서 몇 달 키웠어요. 네. 내가 이렇게 채소 먹은 걸 보고, 네. 걔들도 채소가 습관화됐어요. 와. 그래서 지금도 집에 오면은, 네. 할머니, 당근, 네. 파프리카, 네. 토마토, 이 세 개는 아주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리고 유치원에 가서도 음식을 안 남기고 좋은 음식을 잘 먹는데요. 네. 좋은 식습관이죠. 근데 이 채소를 이제 드실 때 보통 사람 생각하기에는 채소만 먹으면 좀 부족하지 않나? 이 생각 들거든요. 예. 근데 이제 한 130g이고 여기서는 예. 하루 한 끼 드시는 그 그램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 예. 그 그램 몇 그램 정도 드시죠? 한 끼에 보통 한 200~300g 정도. 200~300g을 먹으면은 뭐 허기지거나 이러지는 않으세요? 아니요, 채소 먹고 고기 먹고 네. 현미 잡곡밥을 먹으니까. 네. 근데 이제 왜 좋냐면은 네. 이 다이어트 하실 분들 네. 채소를 많이 드시면은 네. 진짜 좀 배가 터질 것 같이 많이 먹어도 네. 채소는 부피가 그쵸. 많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많이 먹어도 네. 좀 있으면 다 소화가 되고 포만감을 느낄 수 있어요. 왜 채소는 보통 100g에 한 20칼로리 정도. 네.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칼로리 네. 양이. 그쵸. 네. 지방 같은 경우는 100g을 먹으면 900칼로리. 그쵸. 예. 1g 9kcal. 예, 예. 채소가 왜 중요하냐. 딱 두 가지 걸로 저는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채소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고 네. 고기나 탄수화물은 유해균의 먹이가 된다. 네. 그래서 채소를 먼저 먹으면 유익균이 활성화돼요. 네. 장내 환경을 좋게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 암 환자들도 그렇지만은 세포 산화하지 않습니까? 네. 채소는 항산화력을 높인다고 그렇죠. 하는데 네.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채소를 잘 안 먹어요. 그래서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채소 도시락 가지고 다니기 운동을 저는 해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럼 이제 아까 그 식사법에서도 채소가 제일 앞에 오잖아요. 예. 왜 고기가 먼저 올 수도 있고, 뭐 우리나라는 보통 밥을 먼저 먹잖아요. 예. 채소가 제일 먼저 와야 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유익균의 먹이가 되고, 근데 사실은 뭐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지 유해균의 먹이가 되는지 그거는 잘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가 이해하기 좋은 방법 네.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여러분도. 네네네. 채소 먹고 그 다음에 고기 먹고 네. 또 하루는 고기를 먼저 먹고 예를 들어서 쌈을 많이 싸서 먹을 때는 같이 먹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먹는 방법이 있는데 네. 채소를 먼저 먹고 네. 고기를 먹으면 네. 그 뒷날 배변 때 네. 황금색 변이 나옵니다. 네. 고기를 먼저 먹게 되면은 네. 좀 시커먼 변이 나오는 거죠. 이거 확실합니다. 그러면 이게 채소, 고기, 밥의 비율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채소를 많이 먹고, 네. 고기를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네. 한 100노지 150g. 근데 사실은 세 끼를 이렇게 먹으니까 상당히 많이 먹는 편이에요. 그렇죠. 많이 먹는 거죠. 그리고 탄수화물은 네. 아침하고 점심은 탄수화물 먹고, 네. 저녁에는 안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들은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탄수화물을 하루에 100g만 섭취해도 문제가 없다. 근데 이제 아예 안 먹으면 안 돼요. 그쵸. 왜냐면은 우리 뇌는 오로지 탄수화물만이 식재료입니다. 그래서 네. 이 탄수화물을 얘들 학교 가기 전에 아침에 밥을 먹여서 보내라 이야기는 네.
뇌의 원료는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먹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100g 정도. 그리고 이제 생리학적으로는 탄수화물이 먹어야 다른 음식도 이 혈관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그 인도자 역할을 하는 것이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끊어서는 안 되고 최소 100g 정도는 먹어주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요즘은 사실 이제 뭐 채식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고 뭐 윤리적인 문제든 뭐 건강적인 문제든 고기를 이제 아예 먹지 않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이 고기 섭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쨌든 하루에 끼니당 한 100 내지 150g 그리고 3끼를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이 먹는 건 아니고 조금씩 자주 그 다음에 또 단백질로 콩밥까지 같이 이렇게 섞어서 먹는데요. 아까 우리가 생로병사의 비밀 2번째 주제로 근육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근육은 건강한 생명줄이죠. 이 생명줄인데 근육이 우리 장기를 다 근육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근육의 70%가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식물성 단백질로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요로 한 양을 다 채우려면은 상당히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가 아닌 일반인도 자기 몸무게 1kg당 단백질 1g을 먹으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내 몸이 70kg다. 그러면 내가 운동선수가 아니고 일반인이다 그러면은 70g이거든요. 그러면 단백질 70g을 먹으려면은 고기는 한 300g 내지 400g을 먹어줘야 돼요. 아니면은 콩도 300g 내지 400g을 먹으려면은 콩 300g 내지 400g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죠. 못 먹죠. 엄청 많죠.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병행해서 섞어서 섭취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구석기 시대 식사법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과거에는 거기 채소하고 그 다음에 사냥을 해서 먹었다고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아서 먹었고. 근데 이게 뭐 윤리적으로 성경에도 이 고기 먹는 것을 금지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그 문학과장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스님들하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스님들은 안 드시잖아요. 나이가 한 60이 되니까 치아가 빨리 손상이 돼서 참 우리 스님들이 그게 다 고민입니다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최소한 이제 필요 단백질을 위해서라도 고기를 먹는 게 좋은 것 같네요. 그 특히나 나이 들어가면은 단백질이 완전히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더 많은 양을 먹어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기 먹는 것은 필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워낙 이제 이런 먹는 것도 관심이 많이 생기시고 지금 헬스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예. 많은 분들이 고민인 게 나이가 들면서로 뭐 저도 그렇지만 배가 나오거든요. 예. 이 배가 나오는 비만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체성분 인바디를 측정해 보면은 기초대사량이 나옵니다. 기초대사량에 비해서 뭐 또 기초대사량 플러스 내가 하루에 활동하는 활동량 그 정도만 먹으면은 절대 살찔 일은 없겠죠. 그렇죠. 수학적으로 그렇죠. 예. 근데 아까 최고밥 식사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그걸 안 지키고 먼저 탄수화물을 먼저 먹었다. 이렇게 했을 때는 또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는 거를 그냥 똑같이 먹더라도 순서만 바꿔줘도 비만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혈당 지수가 오르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에너지가 우리 혈관 속으로 공급이 되면서 비만의 원인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라면을 먹었다. 그러면은 밀가루 음식은 혈당 지수가 90이 넘을 거예요. 그렇죠. 넘겠죠. 그러면은 또 라면을 천천히 먹습니까? 빨리 먹죠. 뭐 2분, 3분이면 먹어버리죠. 밥도 말아먹어야 되고. 그러면은 이게 빨리 혈관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에너지가 이게 한 번에 막 들어오니까 소모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방으로 내 몸에 저장이 되고
또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네. 혈관에도 이거 붙는다. 이런 염려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빨리 소화가 돼서 네. 좀 있으면 또 배가 또 고프죠. 그렇죠. 예. 약순환이네요. 약순환. 예, 이게 약순환이죠. 이 약순환을 끊기 위해서 이제 15일간만 예. 해보면 효과를 바로 보게 되면서 아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이 바뀌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